네, 시장의 뭐 조정이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오히려 플러스 반전도 해두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걸 또 찾아야 되겠죠. 우리 새로운 걸 찾고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 IT 스몰캡 애널리스트입니다. 이승철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한 달 만에 뵙습니다. 한 달이 벌써 지났나요? 예, 빠르네요. 빠르네요, 진짜. 자, IT 스몰캡 쪽이니까 먼저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내년 초반 1월이죠. 그래봐야 뭐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은 것 같긴 한데 CES 2022가 일단 예정은 돼 있습니다. 예, 예. 네,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는 홀로그램 디바이스를 선보인다고 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일단은 홀로그램 디바이스가 2020년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는 아니고 삼성종합기술원, 종기원.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소, 그다음에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논문을 한 편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삼성전자가 시판하겠죠. 홀로그램 기기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홀로그램이 SF 영화를 통해서 많이 소개는 됐는데 실생활에서 접하기는 힘들어요. 네. 허공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언맨이 대표적으로 예, 그런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근데 실생활에 쓰려면은 허공의 이미지를 띄워야 되는데 뭐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조도라든지 예. 밝기라든지 뭐. 그래서 뭐 이른바 야매로 해내는 방법이 뭐 콘서트장 같은 데서 연기를 피우고 네. 뭐 거기에다가 이제 레이저를 쏴서 이미지를 연기라는 구현하는 게 이제 입체적인 공간에 스크린 형태가 돼서 거기다가 그냥 쏘는군요. 예, 혹은 이제 뭐 피라미드 모양으로 유리관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미지를 만드는 마술쇼 같은 그런 거구나. 방법이 있는데 네. 이번에 삼성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은 기존 홀로그램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내용이에요. 오. 그래서 다들 뭐 메타버스의 미래 하면은 안경을 끼고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성전자가 꿈꾸는 메타버스는 글래스가 아니라 안경을 쓰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안경 없이 홀로그램을 통한 기기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발상을 좀 뒤집을 수 있네요. 예, 단순히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 10년 가까이 삼성이 개발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언제쯤이나 상용화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논문을 통해 소개를 되고 실증 기기까지 제작한 걸로 봐서는 이번 CES에서는 반드시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때 왜 그 타블렛 PC 있잖아요. 지금 뭐 태블릿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태블릿에 이 키보드 자판이 없는데 태블릿을 약간 세워놓으면은 거기서 어떻게 레이저로 해갖고 자판을 이렇게 비춰주는? 예, 뭐 그런 이슈가 실제로 있었죠. 그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죠. 아, 그죠. 네, 다만 이제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른바 손맛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센세이셔널한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홀로그램의 일차원적인 형태가 예, 있을 기초적인 수 홀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있죠. 좋아요. 자, 홀로그램을 구동할 4개의 축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사 내용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예, 일단은 삼성의 논문을 근거로 해서 그냥 네. 판단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논문에서 사용된 기술들이 몇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레이저 광원을 웨이브 가이드라고 하는 뭐 일종의 도광판이나 아니면은 뭐 광섬유 같은 그런 기술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웨이브 가이드를 통해서 이미지로 3차원 이미지로 구현을 하는 건데요. 사실 그 웨이브 가이드라는 기술이 최근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 뭐 이른바 AR 글래스에도 보면은 안경 다리 쪽에서 이미지를 쏴주면은 안경 전체 그 이미지가 보이는 투영되는. 예, 그런 게 웨이브 가이드 기술이고 네. 미국의 디질렌즈 회사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디질렌즈라고 하는 회사가 디즈니랜드 아니고 디질랜드? 디질렌즈라고 하는 회사가 디질렌즈. 네. 그 웨이브 가이드 쪽으로 아주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가 그 회사에 지분 투자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볼 때는 이쪽을 삼성전자가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 웨이브 가이드 기술을 LCD를 통해서 이미지로 구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FPGA, 프로그래밍 가능한 반도체죠. 기존의 홀로그램 영상을 보면 3D로 이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평면보다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서, 뭐 그걸 프로그래밍 반도체로 아마도 삼성전자 시스템 LSI가 담당을 하게 될 거고, 물론 뭐 대용량 좀 화면에 메모리는 좀 나오고 있군요. 기본으로 들어가겠죠. 네.
뭐 전력 문제 같은 것도 조금 그럴 거고. 아무래도 뭐 대용량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발열도 엄청나게 오고 처음에는 모바일 기기로는 구현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디바이스, 그러니까 뭐좀 포터블 할 수 있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디바이스는 조금 아직 한계가 있겠네요. 이른바 컴퓨팅 리소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직은 모바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뭐 TV와 같은 형태로 뭐 광고와 같은 기업 시장부터 시작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이제 불과 다음 달 2022년도 CES,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라고 하는 뭐 라스베가스에서 또 열리겠죠? 예, 그렇죠. 네, 컨텐츠에 이 몰린 투자자 관심은 하드웨어로 조금 이동할 수 있는 저런 홀로그램 기술들이 나오면은 와, 막 환호하잖아요. 예. 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아마. CES가 최근 몇 년간 그닥 사람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어요. 네. 그 이유를 보면은 이 가전 전시회인데 이게 언제부턴가 자율주행 전시회로 좀 자동차. 변질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시회 가는 목적이 뭔가 좀 보고 체감하고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자율주행은 이게 달려야 체감되는 거지 그냥 가서 본다고 체감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메타버스가 각광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뭐 지금은 메타가 됐죠. 오큘러스뿐만 아니라 다수의 업체들이 메타버스 기기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CES는 다시 좀 가전이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 메타버스 전쟁이네요. 예,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지금까지는 투자자들이 컨텐츠 중심으로 메타버스 투자가 주로 이뤘겠지만 그렇죠. 내년 CES를 계기로 하드웨어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행되겠죠. 뭐 콘텐츠도 되고 하드웨어도 되고. 자, 근데 하드웨어가 많이 소외됐다가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잠잠해지는데 CES가 그것을 다시 불붙일 수 있는 동인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홀로그램에 이제 뭐 쭉 들어봤잖아요. 기업이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겠죠. 당연히 삼성전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네. 그건 좀 그렇고 조금 작은 기업 중에 그래도 연관성이 좀 있다면 어떤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코어는 디질렌즈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뭐 거기에 투자한 들은 데마다 삼성전자나 발음이. 삼성전자, 디질렌즈. 삼성전기가 뭐 CES에 홀로그램 기기를 놨다고 전자나 전기가 주가가 움직이리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제 개별주로 볼 때는 뭐 충분히 그 회사 미래에 대해서 베팅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QSI. 네. 뭐 유일한 레이저 다이오드 상장사인데요. QSI. 예. 홀로그램 기기와 같은 차세대 기기를 삼성전자가 중국에 있는 다이오드를 조달해서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철저하게 국산화로 시작하지 않겠느냐.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그렇다면 QSI가 부각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CD 기술이 기반이 된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LCD 부품 업체 뭐 다들 이제는 무관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뭐 미래나노텍이라던가 한솔테크닉스와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근데 미래나노텍은 어제 그래서 솟구쳤군요. 이미 시장에서는 관심들이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까 좀 주가가 먼저 반영을 했고. 예, 뭐 주가가 미리 반영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유는 올랐는데 모르지만, 뭐 마침 맞아 떨어진 건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죠. 하여튼 시장은 항상 빨라요, 보면은. 네. 미래나노텍은 일단 그렇고, 한솔테크닉스는 좀 움직인 게 덜하니까, 이쪽이 조금,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이순철 위원의 저기는 늘어놓으시는 거고, 저는 이제 조금 정리를 하는 입장이니까. 예. 네, 한솔테크닉스. 그 다음에 또 이슈로 갔을 때, 한미글로벌? 이건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 투자자들께는 좀 생소한 회사예요. CM,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인데요. CEM. CM이라고 합니다. CM. 그러니까 건물주는 네. 건설에 대해서 무지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건설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이른바 눈탱이를 칠 수 있으니까 네, 네. 건물주를 위해서 오늘 비속어를 많이 쓰셔가지고. 전반을 감독하는 네. 뭐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건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하이테크가 들어간 기념비적인 건물을 이 회사가 CM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미국으로 많이들 투자를 가죠. 네.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그렇죠. 현지화 전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미국은 이제 인쇼링이라고 해야 되나 불러들이는 걸 예. 많이 하니까. 그게 결국 가면은 미국 건설사들을 계약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 미국 건설사들이 얼마나 바가지를 씌울지 우리나라 업체들로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감리하는 형태. 예, 그렇죠.
근데 미국 건설사들이 결국 팹을 지어본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반도체 공장을 지어본 2차 경험들이 전지라든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은 한미글로벌을 CM으로 뭐 동행을 해서 뭐 좀 더 값싸고 안정감 있게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뭐 배당도 주고 가치주로 많이 인식되어 있는데 그렇죠. 미국 투자 맞물려서 성장주로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거기 2011년도에 인수한 오타크, 이게 오텍이라고 읽어야 되나? 오타크. 뭐 오탁 발음하기 나름인데요. 오늘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아까 디즈니랜드하고 네. 디즈니랜드하고 이제 오타쿠는 아닌데 오탁. 예, 미국의 위치, 미국 소재한 인프라 엔지니어링 회사예요. 인프라 엔지니어링 회사. 예, 매출액 우리로 치면 뭐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택인가? 예, 좀 그만큼 그런 규모는 비슷한 느낌이라고 비슷한.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미국이 인프라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죠. 네. 그래서 미국이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하면은 뭐 한미글로벌의 자회사인 오탁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아, 그리고 또 오탁의 장점 중에 하나가 중동 수주 경험이 많거든요. 네.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별 얘기가 안 나고는 있지만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죠. 네. 뭐 한미글로벌이나 한미글로벌의 자회사인 오탁이 그렇게 되면은 중동에서 큰 규모의 수주가 가능하겠죠. 네. 이런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머나 정해진 시간이 다 됐네. 시간이 좀 남았어요. 어우, 네. 네. 그러면 추가 질문을 곤란하시면은 거부하셔도 되고. 아유, 얼마든지 질문해 아닙니다. 주셔도 좋습니다. 뭐 이승철 애널리스트, 이승철 위원이야 사실 시장에 그 많은 소스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방송용이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직위가 있으셔서 디스플레이 쪽 얘기들이 서서히 좀 요즘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디스플레이 쪽은? 디스플레이 쪽은 왜냐하면 내년은 뭐 메타버스 아까 뭐 홀로그램이라는 영상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도 지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게 거죠. AR, VR도 보면은 별도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기존의 오큘러스가 LCD로 제작이 됐습니다만 신모델은 아무래도 화질이나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OLED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도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요새 또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사이에 그렇죠. OLED 패널 교차 구매가 진행이 되고 있죠. 뭐 아니다 했는데 결국은 하네요. 뭐 사실 LG 전자도 OLED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가도 결국에는 OLED 출시를 했고 이 영업이라고 하는 게 어제까지 아니다가도 뭐 오늘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제 저기 오늘의 친구 뭐 사실 예. 영원한 적이 어디 있어요. 네. 그 애플도 OLED 패널 절대 안 쓸 거라고 했는데 OLED 네. 패널 썼고요. 맞아요. 펜 안 할 거라고 했는데 했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 한다 안 한다면 또 펜 생기고 맞아요. 네, 이제는 접지 않는다 그랬는데 접는 것도 나오겠죠. 그렇겠죠. 네. 애플이 만약에 접는 폴더블로 간다면은 뭐 어떤 이슈가 될까요? 내일인가요? 오포에서 오포인가요? 아까 중국 업체인데. 네. 그 중국 업체들이 보면은 뭐 폴더블, 롤러블 폰들을 내놓는다라고 하죠. 네. 사실 폴더블 폰의 경우 가운데 주름이 가는 문제, 그 그렇죠. 부분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여태까지의 중국 업체, 사실 중국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워낙 우리의 기술이 좋다 보니까 확 접혀 있던데 그게 폴더블의 의미는 있을까요? 롤러블이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고요. 삼성은 폰. 예, LG전자가 롤러블 폰을 출시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의 로드맵이 먼저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사실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의 협력 관계도 네. 단순히 OLED 패널, TV용 패널 구매를 떠나서 롤러블 패널 교차 구매까지도 가능하죠. 뭐 LG 디스플레이는 롤러블 패널을 준비를 했고 네. 판로는 없고 사실 중국 업체 판매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에 판매하는 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거든요. 오케이. 비즈니스니까. 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이다. 네,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자, 오늘 IT 여러 가지 이슈 들어왔는데 2022년도 내년도에 이제 CES라고 하는 걸 주제로 해서 몇 가지 이슈와 기업들 좀 들어봤으니까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IT 스몰캡 이승철 애널리스트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